반갑습니다. 한결성입니다. 오늘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혹은 재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헬스케어 산업들은 꾸준히 간다라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제가 드렸을 겁니다.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지 있지만, 그래도 이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가장 큰 수혜주들이 좀 있죠. 요거를 대해서 좀 계속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수혜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가치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뭐든지 그렇죠. 시장이 지지부진해도 갈 놈은 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많이 못 갔을 때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죠. 지지부진할 때 기회를 줍니다. 이미 많이 부각이 됐을 때는 이미 날라가 있죠.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여기서 돈 벌었다 하면은 우르르 쫓아가죠. 항상 뒷북을 칩니다. 그럼 늦죠. 남들이 가기 전에 혹은 안 갔을 때 알려지기 전에 잡아야 대박이 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어떤 게 좀 부각이 됩니까? 새로운 기대감들이 반영이 됩니다. 항상 이 연말 연초 되면은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항상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말 연초, 글쎄요. 물론 이제 연중에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저 이제 성장주들을 좀 좋아합니다. 성장주란 게 뭐냐면, 지금 당장에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미래에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또 혹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시대에 들어왔을 때 네이버가 시장을 평정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당시에 네이버가 거의 1년 동안에 한 10배 날라갔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많이 힘들지만은 2차 전지, 불과 2년 전만 해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지배를 했었죠. 지금은 많이 이제 끝물이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주들이 그런 부분들을 볼 때면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헬스케어 쪽, 바이오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항상 볼 때 우리가 그럼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통 이제 2028년까지의 어떤 시장의 성장 산업들을 보는데,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병에 걸리죠. 힘들어집니다. 고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률, 가장 많이 사망을 많이 하는 게 언제부터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하죠. 암이죠, 암. 일단 암, 종양입니다. 이 시장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항암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헬스케어, 바이오텍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부각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비만 쪽이죠. 예, 건강.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 시키자면 미용 쪽. 예, 미용 쪽의 시장이 우리나라 성형외과 1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헬스케어 산업의 가장 핵심입니다. 항암제 개발, 비만, 그다음 미용 쪽. 그래서 요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 어디예요? 미국 쪽이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미국 쪽 시장들도 최근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즘 한참 나오는 인공지능, AI 기능들이 이쪽을 보조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말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 치료 분야들은 굉장히 넓어지는데 인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어딜 통과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신약이 나오면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럼 판매 승인을 어디서 해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안전청이라고 따로 있죠. 예. 그쪽에서 판매를 해야, 승인을 받아야 일단 판매를 할 수 있듯이,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약 같은 경우는 식약청, 예, 이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큰 시장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의 FDA.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미국 FDA를 일단은 통과를 한 그런 이슈, 재료, 이런 시장 성장 가능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이슈, 재료만 알고 있으면 아하, 어떤 기업이 FDA를 통과를 하는구나. 이러면 우리가 또 한번 제대로 된 날아가는 걸 한번 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요 세 가지 분야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뭐 항암제 쪽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뭐 이것저것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표적으로 뭐예요? 최근에 이제 FDA와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들, 종목들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유한양행. 근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한번 잠깐 볼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예, 렉나자 FDA 승인 받고 나서 예, 이미 주가는 어디까지? 주봉을 볼게요. 주봉으로.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7만원대에서 얼마까지? 예, 얼마까지요? 7만원대부터 16만원까지 갔죠. 그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알테오젠. 예, 뭐 작년이죠. 2023년도에 5, 6만원대에서 지금 뭐 10만원 돌파하고 45만원 찍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지만 중기적으로 본다면 꺾인 건 아니죠. 또 리가켄 바이오, 얘도 이제 항암제 쪽 개발 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얘도 연초로 따지면은 4, 5만 원대에서 14만 원 찍고 지금 조정 중.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많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키투르다, ST 제형, 뭐 수출 계약도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유한양은 렉나자 이미 했던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HLB는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재신청이 들어갔죠. 차트를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예, HLB고 FDA 승인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크게 한번 불끈했다가 보류를 당했죠. 그러면서 한번 출렁거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2025년도 2월 전에 아마 결론이 날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이제 그 기타 종목으로는 셀리드나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얘네 종목들도 지금 FDA 승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인다는 거. 일단 여기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선호하는 것 같은 이 HLB. 얘네들이 이제 많이 갔잖아요. 그죠? 이미 많이 올라가고 조정 중입니다. 워낙 많이 갔어요. 제가 봐도. 유한양행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조정 가능성을 좀 준다고 말씀드렸죠. 뭐 16만원까지 갔다가 더블 이상 갔죠. 그 조정을 좀 쉬었다 가야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먼저 이미 쭉 갔고 후발로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HLB는 이제 아직 승인 남았고요.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조인스템 그죠? 이제 FDA 그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됐고 메디포스 줄기세포죠. 그죠?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승인이 될지 안 될지는 계속 일정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런 일정들이나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결국은 움직인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좀 해두고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두 번째로 이제 큰 시장이 이제 피부 미용 시장 쪽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고령화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쪽 산업의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형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나이뿐만 아니고요. 이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젊은 층으로 파고드는
그래서 이런 이제 PV용 장비들이 얼마큼 해외로 갈 거냐, 진출을 하느냐, 이게 또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좀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국내 주요 피부미용 관련된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대표적인 브랜드 명들이고요. 최근에 일반 병원뿐만 아니고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장비들이 많이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대표적으로는 뭐 APR이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있는데 얘네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영향,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규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또 뭐가 있어요. 예, 바로 이제 헬스케어 시장입니다. AI 있죠. 요즘 뭐 워낙 이쪽이 말들이 되게 많아서 최근에 이제 그 젠슨 황이죠. 엔비디아 CEO죠. 뭐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얘네가 이제 기존에 AI 쪽 시장에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휘 헬스케어하고 인공지능 판독 시장에 진출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 이제 구글의 바드, 또 이런 이제 인공지능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PP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헬스케어, 인공지능 헬스케어 관련된 상담, 컨설팅을 해주는 이쪽 시장으로 진출을 했는데 이건 이제 미래 산업이죠. 그래서 AI 판독과 영상을 접목을 하는 이런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당장 돈이 돼요. 뭐 최근에 트럼프도 XAI 쪽에 지금 뭐 엄청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능성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죠. 당장에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수 있는 K 의료 AI 쪽이 뭐가 있냐? 대부분 진단 쪽이죠. 영상 진단 쪽. 대표적으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루닛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흉부 촬영이나 유방 촬영하면 이런 판독, 디지털 디텍터라고 하죠. 이걸 3D로 판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판독을 해서 이거를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사 수가 부족한데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걸 판독해가지고 의사한테 혹은 진단받은 사람한테 바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분석해서.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공급하는 이런 산업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구글도 좀 강력하게 진출을 좀 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노 쪽에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손이죠. 뼈 모양의 이런 이제 판독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요. 조금 지지부진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동안에 많이 진출을 했지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에 이제 가능성만 확인했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재작년인가요? 2023년도에 한번 크게 좀 부각이 됐다가 뷰노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한때 뭐 2023년도에 뭐 5천원에 든 주가가 얼마까지? 예, 뭐 7만원까지 어마어마하게 한번 크게 올랐죠. 거의 몇 배인가요? 어이 참나.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가시적인 실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밀려버리죠. 즉 다시 말하면 어디 쪽? 미국 쪽의 시장 진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을 보였죠. 따라서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만 나온다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나 구글도 본격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확인만 된다면 빠방 하고 힘있게 날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종목이 이제 루닛입니다. 루닛. 루닛 한번 볼까요? 루닛 같은 경우는 참 전 애정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과거에도 그렇고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뭐 루닛이 2022년도에 거의 뭐 만원대에 있던 주가가 이런 이슈를 타고 얼마까지? 예, 13만원까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해요? 유상증자 하지, 뭐를 하지, 이러면서 또 성과는 안 나오지, 기대감은 잔뜩 품었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안 나오고 유상증자하면서 물량 희석화되고 이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쭈쭈쭈쭈쭉 실망감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최근에. 그죠? 예, 많이 이제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가시적으로 루닛을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예, 지난번에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예, 4만 원대 잡아볼 만하다라고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 텔레그램 방에서 무슨 설명이냐라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미국 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다시금 불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19일인가요? 18일인가요? 루닛이 이제 볼파 합병 완료를 한 이후에 얘네가 이제 아스트로제네카 미국 기업이죠. 이쪽과 전략적 협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 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미국 시장 진출하는 헬스 기업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물론 이제 실적도 괜찮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 그럼 후속 종목들도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코멘트를 달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 저는 뭐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예, 미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이 미국 시장에서의 매출 실적이 꾸준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자면 후속 종목들도 슬슬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가장 1차적으로 루닛이 당연히 한 거고요. 근데 뷰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본격적인 가시화 부분들 필요하고요. 최근에 셀바스 헬스케어도 움직이고 있고 또 3빌리언이 또 신규 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얼마큼 움직일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내용들. 그렇죠? 뭐 루닛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뷰노도 지금 이제 많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움직임 흐름들 우리가 좀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셀바스 스퀘어도 한때 뭐 부각이 됐었지만은 뭐예요? 예, 뭐 몇 배 엄청나게 뭐 움직였지만은 그놈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다 배려버렸죠 주가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헬스케어 산업들은 죽지 않을 겁니다. 왜? 고령화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고령화사에서는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관련된 산업들은 일시적인 조정과 쉬어가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갈 놈들은 간다. 갈 놈들만 노리자. 요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